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학술원 4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부경과 하도 상수학으로 본 훈민정음 제자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목차는 훈민정음 연구의 방법과 선행 연구에 대한 그런 이렇게 서론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천부경의 상수학과 훈민정음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도 상수학과 훈민정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에 해당되는 훈민정음 연구의 방법과 선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이분이 이제 1473년에서 1542년에 까지 분이신데요. 이분이 중종 22년 1527년에 지은 훈몽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360개의 한자에 대하여 훈민정음의 음과 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훈몽자회 이후부터 훈민정음의 사용을 이게 대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신경준 이분은요, 영조 26년에 훈민정음 운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중성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석정이 지은 경세 훈민 정음 도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훈민정음의 원리를 이게 그림과 그런 어떤 설명을 했습니다. 건과 곤이라는 두 가지 책으로 되어 있으며 훈민정음을 사상과 팔계로서 해설하며 소왕절의 환극경세 이론으로서 풀었습니다. 최석정이 어제 업문 28자라고 하는 책을 인용해서요, 하늘의 상인 28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28자가 훈민정음 28자가 28수에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봉엽 1909년에서부터 1953년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글 하도 기원론인 그런 책에서 쓴 도표인데요. 이 도표와 책 내용을 허동진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어학사에서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쓰신 이 도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훈민정음의 그런 이게 상수학을 하도에 정확하게 대입한 처음 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봉효의 모음도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유, 그 다음에 우요, 아여, 어야가 일육수, 삼팔목, 이칠화, 사구금이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수라든가 이런 거는 빠졌는데 여기 이제 천지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훈민정음의 상수를 이렇게 하도하고 연결한 처음의 그런 가장 최초의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 뒤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성에 대한 연구는 이정우 분이 쓰신 중성 편명도가 197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영진이 쓴 중성 도형도가 1972년 나왔고요. 또 이성구 분이 쓰신 하도 오행 상생도가 또 1983년에 나왔습니다. 또 윤덕중, 반재원이 쓰신 중성도가 1983년에 나왔는데요. 이 반재원 이분이 쓰신 책에는 보면 여기 보면 오, 유, 그다음에 아, 여라고 하는 이런 훈민정음의 도표에 일육수 숫자가 대입이 됐고요. 더불어 여기를 이제 천간, 가벌병정, 무기경신에서 임은 1에 해당되고 개는 육수에 해당됩니다. 갑은 3에 해당되고 을은 8에 해당되고 정은 2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병은 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은 4에 해당되고 경은 9에 해당되는 상수, 천간의 상수를 같이 대입해서 천간과 이게 하도 오행 상수를 훈민정음에 그러니까 11개의 중성도에 연결해서 도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수 도표화된 그런 표까지 최근에 쭉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오행의 그런 훈민정음과 오행
즉 하도의 어떤 오행 상생도랑 연결하는 그런 이렇게 선행 연구를 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훈민정 그 헤레본의 제자해가 그 세상이 알려진 이전하고 이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해가 알려진 이전까지는 훈민정 상수하고 이게 같이 연결한 그런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렇게 환극경세서라든가 주역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원래의 제자해에 맞지 않는 그런 영리적으로 이렇게 그런 연결하는 어떤 논리가 있었는데 제자해가 세상이 드러난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굉장히 원래 의미대로 훈민정 그런 해례변 의미대로 이렇게 도표가 나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 이렇게 그런 사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천부경의 상수학과 훈민정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그런 그 순서 중에서 합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합자해라는 게 있는데요. 합자라는 것은 합한다, 글자를 합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고요. 이 합자의 원리가 천부경의 3일 상수하고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 논문에서 이제 하고 또 이러한 연구를 선행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천부경에서 일시무시일 또 석상금이라고 하는 1에서 3으로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인중천지일 일종무조링이라 해서 3에서 1로 이렇게 돌아가는 1과 3 또 3에서 1로 돌아가는 1과 3의 순환사상이 천부경의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크게 보면 1에서 3으로 펼쳐졌다가 10을 거쳐서 다시 1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단군세계에서도 지비리함삼해 가지고 하나를 잡으면 그 안에 세 개가 3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3이 모아지면 회사함 그러면 하나로 돌아간다는 1과 3의 순환 반복 사상입니다. 이것은 상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근간인데요. 훈민정음은 이런 3과 1이라고 하는 3일 사상하고 아주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게 구절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 합자가 돼서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해서 글자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초, 중, 종, 삼성이 합해서 한 글자를 이룬다고 하는 이 발상은 우리가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쓰고 있는데 단순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세 음소를 모아서 한 음절을 한다고 하는 발상은 하나의 3과 1이라고 하는 순환사상이 아니면 이렇게 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성은 그래서 초성은 혹, 재 있다는 뜻이죠. 어디에 있느냐? 중성의 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혹, 중성의 좌회에 위치한다. 그건 왜냐하면 초성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중성은 인간을 상징하고 종성은 땅을 상징하거든요. 초성을 상징하는 하늘을 상징하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양은 좌측에 위치합니다. 그런 좌측은 이게 역의 원리를 볼 때 동양의 어떤 음양 사상을 볼 때 좌측은 양이고요, 우측은 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좌양, 상양이라고 하는 위치에 볼 때는 이 초성을 중성의 위에, 중성의 좌측에 위치한다는 음양에 입각해서 이런 합자의 원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3일, 1에서 3, 3에서 1이라고 하는 순환사상이 포함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천부경에서 구절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천지인의 음양 구조와 삼재 원리인데요. 천은 음양으로 존재하고 지도 음양인데 지의 음양은 강유라고 합니다. 강유. 또 인간의 음양은 남녀라고 하죠. 그래서 천과 지와 인은 음양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음양이 이의 원리죠. 근데 이의 원리인 천지인이 3이라는 구조를 동시에 갖고 있다. 2와 3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이는 시간적으로는 음양, 낮과 밤이고요. 지인은 공간적으로 기의 흐름인 강유에 해당되는 한서입니다.
춥고 더위가 나타나는 거죠. 기의 흐름이니까. 인간의 이인이는 인간 남녀입니다. 이렇게. 그런 존재의 원리인데요. 천삼, 지삼, 인삼은 천지는 이런 삼재지도, 삼의 원리를 삼재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재지도가 그 훈민정음에는 5번 정도 나와요. 삼재의 원리다, 삼재지도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삼재의 원리로서 훈민정음을 이렇게 창제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훈민정음에서는 삼극과 이기라고 합니다. 삼극과 이기. 자, 우선 이렇게 훈민정음의 이의 원리인 벽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합이라는 것은 입을 여는 것을 벽이라고 하고요. 입을 닫는 것을 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발음을 내는 것을 벽이라고 하고 입을 닫으면서 내는 발음을 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와 유는 유와 우와 요는 이거는 뭐냐면 합이라고 합니다. 합.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원순 모음이다. 입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원순 모음이다라고 이제 국어적인 어떤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평순 모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요 입을 동그랗게 하면서 닫으면요. 오, 유, 우, 요가 됩니다. 우리가 입을 오, 요 하면 이렇게 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닫는 어떤 그런 방식을 이름하죠. 근데 입을 벌리게 되면요. 아, 여, 여가 됩니다. 입을 벌리면. 그러니까 어라고 하는 발음을 하다가 입을 모으면 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닫는 어떤 그런 이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발음이. 그것은 뭐하냐? 바로 닫고 열린다고 하는 벽합의 원리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벽합과 개폐라고 하는 그런 원리는 동양의 근본 어떤 사상인데요. 시간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개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장한다. 어디 무슨 이렇게 이렇게 오늘 폐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닫는다는 뜻입니다. 폐라는 것은요. 개폐, 연다는 것을 시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개폐라고 하고요. 공간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벽합이라고 합니다. 벽합. 그래서 개벽이라는 것은 시간이 열리는 것을 개라고 하고요. 공간이 열리는 것을 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폐, 벽합이 같이 이게 두 가지씩 분리해서 쓰는데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발음한다는 것은 공간이 열고 닫히는 어떤 모임일 때 벽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열고 닫는 하나의 천지 운동으로 봤다는 거죠. 이게. 이 입을 열고 닫는 그 과정이 천지가 열리고 닫힌다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의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입 모양을 벽합으로 해석해서 이의 구조다. 이로서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하듯이 땅이 열리고 닫히듯이 그런 벽합의 원리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삼의 원리는 초성과 종성은요. 청음이 있고 타음이 있고 불청, 불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을 나눌 때 청음으로 나누고요. 타음으로 나누고 불청, 불탁으로 나누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음을요. 훈민정음에 또 우리가 국어 시간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청도, 청과 차청이 있고요. 탁도, 탁과 차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안에 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3이지만 또 이 안에 둘이 존재하는 그 3과 2는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청과 탁과 불청, 불탁 그리고 초중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이런 3의 어떤 원리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천부경의 2와 3의 어떤 존재의 원리를 상수학적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훈민정음의 어떤 창제의 원리로 썼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부경에서요 1, 2, 3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러니까 천지인의 존재 질서죠. 이거는 천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과 땅과 인간은 하나라고 하는 일자, 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에서. 어떤 근원적인 일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일자를 기로 보면 직이고 신으로 보면 일신입니다. 일신. 그러니까 기의 측면에서 보면 신이고, 이제 기고, 직이고, 신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일신, 원신인데 그런 일신에서 나온 동일한 가치,
그런 천지인의 수평적인 어떤 그런 동일한 가치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천일지일 인일은요. 근데 여기서 천일지이 인일 인삼이라는 것은 요 다음 거절은 천일지이 인삼이라는 것은 천지인의 수직적 의미입니다. 천지인의. 그러니까 천지인이 그런 아버지는 첫째가 되고 어머니가 둘째가 되고 그리고 인간은 셋째가 된다고 하는. 근데 이러한 상하의 개념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훈민정음의 어떤 그 헤레본의 이 창제의 원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성은 발동, 음을 발동시키는 뜻이 있어서 하늘에 사다. 종성은 지정, 음을 멈추고 안정하게 함으로써 지혜 사다. 중성은 초성의 생을 이어주고 종성의 완성을 이어주는 인해사다. 그래서 가치면에서는 초성과 종성과 중성은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성은 왜 중요하냐? 초성인 하늘과 종성인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그래서 인간에 해당되는 중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성이 아니면 발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을 모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초성과 이렇게 종성은 자음이라고 하고 이런 이렇게 중성과 초성과 종성은 하나라고 하는 동일한 가치다. 그런데요,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 형상에는 천은 첫 번째 자에서 열리고 원의 형태를 가지면서 천을 형상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천개의 자, 천은 첫 번째 자에서 열리고 그리고 그 형상은 원을 형상하면서 형태는 하늘의 어떤 지가 아니라 야죠. 야로 이렇게 된 건데 야로 해야 되는데 하늘의 형상, 하늘을 형상한 거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이 형상은 땅인 두 번째 시간대인 축시에 열리고 그리고 평지 형태는 땅을 형상한 거다. 지벽어 축이하라 형지 평이요 상호 지하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첫 번째고 땅은 두 번째 시간대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세 번째 시간인 인생어 인시에 태어나면서 동시에 그 형체는 설립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형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형상한 것이다. 그럼 이걸 볼 때는 하늘은 첫 번째요, 땅은 두 번째요, 사람은 세 번째라는 이 천일지이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부경에서 내려오는 이 상수학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수학의 바탕으로서 천은 일이요, 지는 이, 그다음에 인간은 삼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바탕을 하면서도 동일한 가치다. 그 왜? 중성은 초성과 종성을 이어준 존재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이 문장을 상수학적으로 천부경의 어떤 이치를 좀 더 안다면 되게 문장이 이 문장이 굉장히 상수학적인 철학을 갖고 있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훈민정음엔 뭐라고 이게 원문에서 얘기했냐? 삼극지요. 삼극지. 세 가지 극의 어떤 이 뜻과 두 개의 기의 어떤 묘함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훈민정음은 삼극지와 이기지묘로 했는데 막불 해괄이다. 이때 해괄은 뭐냐? 갖추고 묻는다는 거예요. 다 갖춰서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막이라는 것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막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3과 2의 상수학으로서 창제되어 활용됐는데 결국 삼극과 이기 묘함으로 다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3과 2의 상수학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삼극지유 이기주미은 막불 해괄이다. 그런데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천부경의 2와 3의 원리를 조금 더 인식을 해야지만 이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천부경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문구가 뭐냐면 인중천지일입니다. 인중천지일. 인중천지일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의 가운데에 천지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인간의 중심 속에, 내부 속에.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 심중이라고 하죠. 그걸 심중이라고 하죠. 중심을 다른 말로 심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천지가 하나가 돼서 같이 존재한다. 근데 이러한 인중천지일은
모든 인간 가치 철학의 근본이죠. 모든 깨달음 궁극의 경계인데요.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의미대로 어떻게 되냐? 초성은 천이고요. 종성은 진이다. 그리고 중성은 인이에요. 근데 중성인에 또 천지인을 또 배석했습니다. 중성 속에 모음이 또 들어가면서 천지인이 들어가 있어요. 중성을 인이라고 하는데 인 속에 또 천지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주 당연시 여기는데 이 구조를 보면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은 천지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중성 속에 또 천지인의 이게 하늘을 형상하고 땅을 형상하고 인간을 형상하는 모음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은 뭐예요? 인중천지라고 동일한 구조예요. 인간 속에 천지가 있다고 하는 구조랑 동일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속에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논문에 천지인 겉구조다. 천지인의 겉의 구조다. 초성, 종성, 중성이 같이 있고 그리고 이 인 속에 중성 속에 또 천지 있는 것, 천지가 같이 들어간 것은 천지인의 속구조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지인의 속구조는 중성 속에 내재된 천지인이다. 그런 천지인의 속구조라고 저는 이제 하면서 이것은 인중천지를 표현한 거다. 자, 두 번째로요. 인중천지를 이렇게 표현할 때, 요 중자를요, 동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사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천지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하나가 되게끔 합치되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동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중은 인간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된다 할 때, 그때는 동사가 일이 되겠죠. 일이 뒤에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중을 동사로 한다면 이것은 인간은 천지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중천지를요, 해석할 때 천지와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로서의 중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초성은 발동의 뜻이 있어서 천지 사이고 종성은 음을 안정하게 함으로써 지혜 사이다. 중성은 초성의 생을 이어주고 종성을 완성을 시키는 매듭짓는 인의 사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지를 하나로 매듭짓는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인중천지일의 그런 의미로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성은 어떤 존재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매개해 준다는 철학이 들어가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거예요. 예, 이 속에는 그런 이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훈민정음 제자에 개, 무릇 자원의 그러니까 자원의 요체는 제어 중성이다. 중성에 있다. 중성이 가장 중요하대요. 초성과 종성을 합해서 그 음이 이루어지는데 중성이 있으면서 그것은 뭐와 같으냐? 같을 유자.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데 근데 재성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의뢰한다. 의지, 뢰자입니다. 의뢰한다는 의뢰. 인간에게 의뢰함으로써 재성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재성보상은 지천택기에 나오는 괴예요. 지천택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뭐냐? 이 재성은 천지도를 제자 이 마감질 한다 해가지고 천지도를 마감질 해가지고 이렇게 마름질 해가지고 우리가 재단한다 할 때는 재단하면 옷 같은 걸 왜 재단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손끝이라든가 발끝 같은 걸 잘 이렇게 마무리하듯이 그걸 재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감질 한다는 의미가 재성이에요. 그래서 천지도를 마감질하고 잘 이렇게 재단하고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하는 게 어디냐? 그 하듯이 중성이 초성과 종성을 이어주고 매듭지게 하면서 발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천지인 속구조에서 이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역할을. 여기 보면 오, 아, 우, 어. 그 다음에 요, 야, 유, 여를 이것은 뭐냐? 이 오와 우, 어는 초출을 하는 그런 의미고 요, 야, 유, 여는 인을 통해서 겸해서 제출이 된다. 그리고 오와 우, 어는 처음 탄생하는 의미가 되고 요, 야, 유, 여는 그것은
재생의 의미가 있다 지고 바로 제출, 초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거 깊은 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오에서 요가 되고 아에서 야가 되고 우에서 유가 되고 어에서 여가 될 때는 이라고 하는 발음이 같이 가세가 돼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을 하면서 이하고 아 발음하면 야가 되고요. 이 발음하고 우 발음하면 유가 됩니다. 그 발음상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라고 하는 인간이 들어가면서 천지가 재생하고 제출하듯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훈민정음의 아주 깊은 철학의 어떤 그 근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 의해 천지가 다시 제출하고 다시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이라는 것은 과거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재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라든가 깨달음의 어떤 그런 철학의 궁극의 경계는 결국은 다시 거듭난다는 거죠. 재생한다는 거. 그 재생한다는 건데 천지가 재생하고 제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그것을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지구가 점점 병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병들 수도 있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훈민정음에서 이렇게 이라고 하는 이렇게 발음을 통해서 천지가 이렇게 다시 제출 재생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도 상수학에서 이 하도라고 하는 여기 그림 보시면 164, 385, 27화, 4구음인데요. 1379는 양으로서 하얀색이고 2, 4, 6, 8은 음으로서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164, 386, 27화, 4구금, 50토라고 하는 하도 상수학이 여기서 출연됐는데요. 오늘은 하도 상수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성의 창제 배열과 발음의 순서를 보면요. 이 후음이 해당되는 겨울입니다. 아음은 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에 해당되는 설음은 여름이고요. 이 치음에 해당되는 것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겨울 지나서 겨울, 봄, 여름, 가을 하듯이 후음 다음에 아음, 아음 다음에 설음, 설음 다음에 치음의 어떤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음, 후음, 아음, 설음, 치음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관장하는 순음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음은 중앙에서 이게 관장하듯이 맨 마지막에 배숙하면서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순음이 모든 음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도표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 후음, 아음, 설음, 치음 이렇게 배숙이 되는 것을 드렸고요.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는 하늘에서 먼저 생기는데 천일은 수를 낳고 어는 그 다음으로 천삼은 목을 낳고 우는 땅에서 처음 생겼는데 지인은 화를 낳고 어는 그 다음으로 지사는 금을 낳는 자리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문이 아닌 해석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요 구절을 그대로 대입하면 천일생수, 지이생화, 천삼생목, 지사생금이라고 하는 요 도표가 나오고요. 이걸 그대로 이제 도표를 이렇게 원문을 도표화시키면요 나오고 요 도표는 하도에 1과 2, 그 다음에 3과 4라고 하는 대입하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요는 하늘에서 재생하며 천칠이며 화를 성숙시키는 수이다. 야는 그 다음으로 천구며 금을 성숙시키는 수이다. 유는 땅이 재생하며 지류로 수를 성숙시키고 여는 그 다음으로 지팔로서 목을 성숙시킨다. 요 문장을 하도 도표로 이렇게 대입하면 이런 도표가 되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는 지금까지 처음에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봉의 도라든가 또 이제 반재현 박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 연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행 연구학을 바탕으로
숫자를 대입하면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오와 요야의 원이 천에서 나와 그 다음에 양이 된다. 우어 요여의 원이 아래와 안에 있는데 땅에서 나와 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요 오와 요야를 위와 옆으로 이 아는 요 아래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와 옆으로 한다고 할 원인데 그거를 훈민정음의 도표를 하도에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1, 3, 7, 9라고 하는 도와 도표 양의 어떤 흐름과 2, 4, 6, 8의 음의 어떤 흐름이 동일하게 전개되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도의 어떤 1, 3, 7, 9, 2, 4, 6, 8하고 동일한 그런 원의 운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단곡에 또 이런 그 구절이 있는데요. 환단곡이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수에서 7화, 2화에서 6수로 바뀌는 상수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환인께서는 1수가 7화로 변하고 2화가 6수로 변하는 물과 순환의 운을 계승하여 오직 아버지 도를 집행하여 천하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시니 온 천하가 그 덕에 감화되었다. 이 구절이 고로 환인씨는 승, 1변 위 7, 1이 변해서 7이 되고 2가 변하면서 6이 되는 운을 이렇게 만들어 전형, 바로 부도, 아버지 도로서 해서 주 천하를 움직이게, 운영하게 하니 천하가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이 구절은 동양의 지극한 수가 화가 되고 화가 수가 되는데 1이 이 일수라고 합니다. 7도 화인데 수가 화가 될 때 생수, 일수가 성수인 7화가 된 겁니다. 이 변화. 그리고 이화인 이화는 생화거든요. 생수화가 바로 육수, 화가 수가 될 때는 육수의 성수가 된다. 생은 성이 되고 수는 화가 되고 화가 수가 된다고는 극즉반이라고는 그거를 가면 다시 바뀐다고 하는 동양의 궁극의 어떤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도표화시키면 1은 7이 되고 2는 6이 됩니다. 그리고 3은 9가 되고 4는 8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요. 그래서 5가 요가 되고 우가 유가 되고요. 어가 여가 되고 아가 야가 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이런 이거를 원래의 어떤 하도의 어떤 도표에 집어넣으면 이런 이게 상수의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와 오는 이게 2에서 같이 이게 일어났고 야와 아는 2에서 일어났고 유와 우는 2에서 일어났고 여와 어도 2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수에서 화가 되고 화에서 수가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수에서 화가 되고 화가 수가 된다는 이런 변극, 극도로 이렇게 화의 변화의 극을 가면 다시 수로 바뀌는 그 속에는 원동력은 바로 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다. 여기에는 굉장히 동양 철학의 궁극의 상수학을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인간은 천지에서 비롯되어 처음으로 출현하게 됐다. 그리고 이에서 요야 유여는 이에서 일어나고 사람을 겸해서 두 번째 생긴 것이다. 한 개의 원은 처음 탄생한다. 또 두 개의 원은 재생이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초생, 재생, 초출, 제출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어떤 일부 분들은 천부경하고 훈민정음하고 너무 경강부회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부경에서 훈민정음이 나올 수 있느냐? 저도 그 얘기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천부경에서 훈민정음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천부경이 상수학의 그런 이 철학이나 천부경을 흐르는 상수학의 그 바탕하고 훈민정음에서의 창제의 원리가 된 상수학하고 일맥상통하고 그것이
바탕에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부경을 바탕으로 그 뒤에 하도, 낙서, 천간 12지가 나왔거든요. 동양의 바탕의 어떤 상수학은 천부경을 바탕으로. 그래서 상수학의 원전이 천부경입니다. 그 천부경의 상수 철학이 바탕이 돼서 그것을 천부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상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창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같은 닮은 꼴의 상수 철학의 그런 근간이 같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런 같은 닮은 꼴의 상수 철학의 근원이 천부경은 석상급 1에서 3이 가고 3에서 1이 된다. 천일지일에 인해서 천과 지와 이는 같은 한 일자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천은 첫 번째가 되고 지는 두 번째가 되고 인간은 세 번째가 되고 천과 지와 이는 2와 3의 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인중천질이다. 이러한 원리같이 바로 훈민정음도 초성, 중성, 종성이 3이 합쳐서 하나가 됐다. 한 음절이 됐다고 하는 3은 1이 된다고 하는 한 음절이 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한 음절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 어느 문자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성해서 한 음절로 쓰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도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그 배합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이 단순한 지금 우리 한글 쓰는 사람들 이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만들기까지 창제의 어떤 그런 원리는 상당한 사색과 고민을 세종대왕께서 하셔서 그거를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것으로서 초성은 중성의 위에 위치하고 중성의 좌측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우리가 거하면 기억을 오른쪽에 쓰지 않고 왼쪽에 쓰는 것은 양은 좌에 있고 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지극히 음양에 입각해서 이게 원리 입각해서 했다. 그리고 삼극의 이치와 이기의 묘함으로써 했다. 그리고 천지인은 속구조, 중성은 초성과 종성을 매듭진 존재다. 하도에서 16수 380 275와 490 50도 한 것 같이 후와 선칠 순 상생이고 하도세의 상극 상생, 태극 상생 운동으로 갔듯이 중성은 11개의 음성이 중성에서 10성입니다. 2를 제외한 10개의 성이 바로 이렇게 그런 이 2를 바탕으로 합쳐질 수 있다. 하도의 상생, 그 다음에 1호, 2호, 3호, 4호 하면 1에서 5 더하면 6, 2에서 5 더하면 7, 3에서 5 더하면 8, 4에서 5, 9죠. 이 5를 중궁수랍니다. 하도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중궁수예요. 그러니까 1, 2, 3, 4를 5의 중궁수 합쳐서 6, 7, 8, 9가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이런 5의 역할을 뭐가 하느냐? 인이 한다. 그래서 훈민정음에서는 5의 역할은 5는 하늘로 봤습니다. 하늘의 수는 5요. 땅의 수는 10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하늘의 5 역할을 뭐가 하느냐?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1을 음성학적으로는 2를 먼저 발음하지만 5에서 1을 하면 요가 되고 아에서 2를 하면 야가 되고 우에서 2가 되면 유가 되고 어에서 2를 하면 더하면 여가 되는 이 2는 저는 볼 때 하늘의 역할을 인간이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혹자는 너무 이렇게 훈민정음을 천부경과 하도 상수학적으로 경강부회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동일한 맥락과 동일한 상수 철학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많은 원문 속에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천부경에서 훈민정음이 나왔다고 하는 그 얘기는 직접적인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수 철학을 바탕으로 했다. 하도와 천부경에. 그러면서 창제의 원리를, 훈민정음이 창제의 원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천부경과 하도 상수학을 알아야지만 훈민정음의 어떤 그 창제의 원리를 더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